2023년 2월 7일 이정훈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에 배당했습니다. 부패 전담 재판부네요.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나갈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재명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김성태란 사람이 중간에 있었죠.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23년 전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김대중 씨가 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상을 받게 됐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북한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때 김대중의 방북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줬습니다. 이거는 김대중 정권을 이었던 노무현 정권에서 특검까지 해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 이상은 더 있을지 몰라도 그 이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이북에 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하면서 평양 경기장에서 연설을 했죠. 그러한 문재인 씨는 백두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김정은이 이설주 부부와 같이 백두산 가서 요렇게 하트 러브샷 한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문재인 방북은 공짜였을까? 오늘의 제 주제고 질문입니다. 지금 수원지법 형사 11부로 김성태 사건이 배당됐고, 그 전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 지내면서 대북 일을 했던 이화영 씨가 여기서 재판을 받고 있죠. 등등.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은 이 쌍방울이 관련된 이재명 대북 사건들이 다 몰려 수사되고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김대중 씨는 대통령 시절 이북에 가기 위해서 4억 5천만 달러를 이북에 보낸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제 법원에서 다 확정 판결이 나왔죠.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 사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를 앞두고 세 차례, 그게 같은 달입니다. 2000년 6월 8일, 9일, 12일 세 차례에 나눠서 북한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보냈다. 확정 판결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한국에서 보낸 돈이, 외환은행 통해서 보낸 돈이 2억 5천만 달러인가 그랬는데, 그걸 직접 보내줬던 백성기 당시 외환은행 외환부장을 제가 인터뷰해서 이정훈 TV에서 쭉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고, 요거 외에도 해외에서 보낸 게 있고 하니까 도합 4,500만 달러가 갔다.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특검을 만들죠. 송도한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그때 특검은 3억 5천만 달러는 현대가 이제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 돈이고, 1억 달러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건데 현대가 대납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죠. 지금 이재명, 김성태, 그 다음에 김영철 통전부장 커넥션을 보게 되면, 지금 쌍방울의 김성태 씨가 800만 달러 플러스를 보냈죠. 이상을 보냈죠. 그 중에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신 납부해 준 거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씨가 이북에 갔을 때 벤츠도 제공해야 되고 헬기도 타야 된다. 그래서 줬다. 이렇게 설명이 김성태 씨가 이제 이야기했고, 그런 걸로 인해서 김영철한테 친서를 받았고, 송명일인가 아태 조평통 부실장으로부터는 영수증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대중 방북을 위해서 보낼 때는 아까 이제 2억 달러가 외환은행에서 갔는데 그때 국정원 직원이 5명이 왔죠. 이 국정원 직원은 산업은행에서 돈을 현대가 대출하는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보내달라고 수표를 들고 옵니다. 근데 어쨌든 직원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수표 뒤에 갖고 온 사람 인적사항 쓰라 그러죠. 그걸 정직하게 썼기 때문에 나중에 다 잡힙니다. 5명. 그래서 2억 달러를 백성기 외환은행 부장이 서울에 있는 중국 인민은행으로 보내주면 같은 금액을 저 베이징에 있는 중국 인민은행에서 빼가지고 북한 계좌에 넣어줬고, 북한이 그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하루 늦어졌다. 그건 제가 다 정리해서 백성기 전 부장님 인터뷰에서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나머지 2억 5천만 달러는 현대건설 해외 지사에서 그쪽 계좌로 통해서 북한 해외은행 계좌로 분산 이체가 됐죠. 그렇게 쪼개서 보냈는데 이 쌍방울도 북한에 이 800만 달러를 보낼 때 이제 쌍방울의 CFO 재무 담당하는 금고지기가 돈을 주면 직원들이 그걸 분산해서 갖고 나가서 중국을 갖고 나가면 중국에서 기다리던 쌍방울의 부회장이 모아서 송명철 아태 부실장에 넘겼고 그한테 영수증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슷한 수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현대는 무슨 금강산 무슨 사업 이런 거 이걸 이제 받게 일부는 좀 받았었죠. 똑같이 쌍방울도 뭐를 받겠다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네, 비슷한 방식. 사람 아이디어는 빤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분명히 합시다. 2003년 특검 송도한 특검이 할 때 그때 판결을 보게 되면 판결이 아니라 송도한 특검이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을 때 보면 대통령 김대중은 북한으로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맞다. 김대중은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기소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위법 행위에 개입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 사실 수사를 안 했죠. 봐줬죠. 통치행위로 봐준 겁니다. 통치행위로 보고 아예 수사를 안 했던 거죠. 그때 김대중 씨는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지니까 아마 칭병을 하고 상당히 아픈 티를 내고 막 이리저리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특검이 봐줬죠. 그리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주고 그 실무자였던 박지원 씨 등을 그다음에 안기부장 등을 국정원장 등을 처벌하게 됐죠. 그때 DJ한테 국가보안법 적용해야 된다는 검토도 했지만 그것도 봐줬습니다. 대통령이니까. 근데 이 쌍방울을 통한 송금에서는 그때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이북에 갔을 때 받을 편의를 위해서 300만 달러를 따로 제공했다 그러면 제3자 뇌물죄가 되죠. 이재명은 다릅니다. 오케이? 그런데 요즘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된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요즘 이 양반이 아주 나대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MBC 라디오 시선집중 2월 2일자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김성태의 대북 송금 가능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하고 싶어도 브로커에 속는다.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박지원이가 왜 이럴까요? 박지원 씨는 이 프로에서 자기는 그때 유죄를 받았죠. 그리고 자기 돈 또 그걸 삥땅 해먹었죠. 대북 송금 나중에 그걸 토해놓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것도 백성기 선생과의 인터뷰 보시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MBC 인터뷰에서 박지원 씨는 제가 대북 송금 문제로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건 무죄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좀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후로 보면 북한 일종의 브로커들이 중국에서 그러한 몇십만 달러, 몇백만 달러를 주면 무슨 사업 이권 주겠다, 무슨 평양을 데리고 가겠다 그런 유혹이 많이 있었지만 그게 성사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네, 박지원이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어쩌고 하는 거는요 나중에 비극으로 끝납니다. 예, 이상하게 어디 가도 꼭 보면 실패하는 쪽에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성공하는 쪽으로 붙는 사람들이 있고 북한하고 붙으면 되게 인생이 안 풀립니다. 박지원도 알아.
하고 싶어도 브로커들한테 속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 보십시오. 검찰이 증거를 못 내놓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재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화영하고 북한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을 이재명이 시켰대요. 이재명이 졌대요. 증거가 나와야지 하면서 이재명을 적극 옹호합니다. 지금 이재명 당에 들어갔으니 살기 위해서 이재명을 방탄을 하게 되는 게 맞지. 자, 제 질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개입된 대북 송금을 소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소설 하나 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잠깐 이북을 넘어가서 통일각에서 하루 당일 정상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18년 9월 달에 평양까지 가서 9.19 군사 합의를 하면서 또 대한민국 재벌 끌고 가서 이재용 씨가 북한의 리성건이한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셨을까? 그런 퉁보이나 듣게 하면서 본인은 이북 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부부와 함께 문재인 부부는 백두산 천지까지 케이블을 타고 올라갔고 천지 물을 뭐 따라서 한라산 물과 섞고 생쇼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땐 거기서 비행기 타고 돌아왔죠.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대를 했습니다. 공짜일까요? 이재명은 800만 달러, 적어도 300만 달러를 미리 선납했는데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수사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한번 의심해보자 이거예요. 누가 대납한 사람도 있을 거고, 김대중은 현대가 3억 달러, 정부가 1억 달러,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갖다 바치고 정상회담을 했고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은 평양의 6일 경기장에서 5일 경기장에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하고 폼 잡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2019년 2월달 하노이 노들에서 엎어치면서 북한이 무지무지 화를 내면서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 특근 거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재명 씨는 북한에 가려고, 이게 다 주사파들의 뒤에서 아바타처럼 조종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재인은 그냥 갔겠냐? 한번 의심해보자 이거죠. 저도 소설입니다. 아직은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정권 때 왜 김대중 씨가 이북을 갈 때 돈을 보내는지 수사하게 됐는가? 그거 한번 볼까요? 저절로 터져나오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원래 2002년이면 아직은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그때 현대그룹 산하의 현대상선이 북한에 송금했다라는 것을 한나라당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서 세명을 해놓고 또 검찰 수사 유보 이렇게 해서 일단은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권력이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을 해서 노무현 씨가 들어서죠. 노무현 씨도 처음에 이걸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노무현 씨는 이 돈이, 백성기 인터뷰를 다시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 이놈들이 대통령은 나를 만들어 놓고 지들이 나를 허수아비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하니까 감사원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돈 1760억, 한 1억 5천만 달러 되는 건 현대 측이 운영자금으로 쓰고 2240억, 2억 달러 정도는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때 산업으로부터 이제 4천억, 4억 달러를 현대가 대출받았는데 1760억, 한 2천억 조금 안 되게는 현대가 썼어요. 근데 나머지 2240억의 용처가 증명 안 됐는데 북한으로 보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야당이 된 한나라당 뭐 이런 데서 야 이상하다 특검하자 그런데 이걸 노무현 씨가 안 받다가 야 이게 민주당이 나를 헛개비라 하는구나 해서 특검을 허락하면서 이게 밝혀지는 겁니다. 이때 김대중 씨는 아이고 죽겠다고 칭병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뭐 탄핵이 되고 어쩌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4억 5천만 달러 북한에 보내진 게 밝혀집니다. 이 와중에 가장 괴로웠던 사람이 현대그룹 회장 정몽원 씨. 그가 현대 본사에서 투신 자살하게 됩니다. 참 괴로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막 터져나오고 할 때 몇 사람들이 자살한 거랑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박지원, 아까는 무죄라 그러는데 징역 3년 선고받았고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임동원 국정원장 줄줄이 잡혀 들어갑니다. 김대중은 봐줬죠. 특검이 기소를 안 했어.
자, 그리고 노무현 씨가 정권 끝나가기 직전에 이북을 방문합니다. 지금 그때는 공짜로 갔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왜? 그리고 나서 정권이 이명박 넘어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노무현 씨가 자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는 조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죠. 2021년 9월에 심성보 씨가 대통령 기록관장입니다. 대통령이 많은 이제 정부 비밀 문서를 다루는데 그걸 관리하는 게 이 기록관이죠.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지정된 기록물과 목록을 여러 차례 보려고 한 게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일정 기간은 비공개로 돼 있는데 목록조차도 볼 수 없는데 이걸 보려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고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시도했고, 또 심성보 씨는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비공개 기간 15년인가요? 그게 끝난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훈령을 만들려고 지시했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는 직원들한테는 모욕을 줬고 폭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해야 된다, 행정안전부가 요청하게 됐었죠. 왜 노무현 정권 때 비밀로 했던 게 15년이 지났는데 이걸 공개해야 되는데 이걸 왜 이 양반이 이러려고 했을까? 상당히 수상하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2007년 10월 달인가 노무현 씨가 이북 방문해서 정상회담 했죠. 2차.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종천 당시 청와대 외교 안보실장과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유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죠. 노무현 씨가 자살했습니다. 노무현 씨가 이북 갔을 때 북한이 줬는지 아닌지는 확인된 게 없고 그 당시 기록들은 그때 폐기하려고 그랬고 남아있는 조식은 심성보 씨가 보려고 했다. 어떻게 못 보게 하려고 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문재인은 어땠을까요? 한번 소설을 써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지금 한동안 문재인 참 시끄럽다. 요즘 이재명 커지니까 조용하죠. 그리고 이화영 씨가 김성태가 북한에 보낸 거하고 이재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막 막고 있습니다. 박지원도 지금 나서서 막고 있어요. 박지원 씨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막혔을 때 원래 문재인하고 박지원은 안 맞아요. 근데 옛날 2000년에 대북 특사로서 한 게 있으니 시켜봤잖아요. 국정원장. 그럼 그가 뭐를 했겠을까? 북한하고 뚫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러니까 박지원 씨는 지금 김성태의 대북 송금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닐까요?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또 본인이 개입되는 건 아닐까요? 자, 제가 소설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관점을 보시고 지금 김성태 사건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은 4억 5천만 달러, 이재명은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김대중은 갔다 왔고 이재명은 결론적으로 못 갔습니다. 남쪽 대통령 문재인은 평양에서 기염을 토하고 백두산 천지까지 가서 뭐 별 행사를 다 치르고 왔습니다. 그는 공짜로 갔다 왔을까? 그리고 노무현 방북 관련 자료들은 왜 아직도 공개가 안 되고 없애려고 했고 감추려고 할까? 이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